너 약물 사용했어 안 했어? 진짜 팬티 벗고 얘기해보자고요. 네. 최근에 인스타를 통해서 사실 나는 과거에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시인하셨어요. 네. 그거를 후회하시는지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느끼셨던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저 사람 약물 썼다 안 썼다 혹시 구별이 되세요? 최성준 선생님 볼 때는 제가 약물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구독자도 아주 많고 많이 없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가 안 되는데 이런 좀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솔직히 이게 좀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좀 성숙기로 오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약물 같은 이런 콘텐츠 자체가 처음에는 아예 몰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막 이렇게 막 도입기가 들어서면서 그 콘텐츠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조회수도 올리고 했다가 이제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이제 약간 이제 성숙기를 거쳐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는 일반 분들도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환상을 갖고 그거 쓰면 무조건 뭐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전 좀 걱정이에요. 요즘에 이 피트니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네. 뭐 약물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사태 저런 사태 누굴 뭐 저격하거나 거기서 뭐 또 반박을 하고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을 최성준 선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 상황이 이제 혼란스러워진 건 맞는데 이건 유튜브의 수익 구조 자체가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게 이제 돈 수익이 되는 구조잖아요. 이래서 조금 더 과해진 건 맞는데 사실상 과거부터 이건 있었다고 생각을 이게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커뮤니티만 예전에 싸이월드 때도 페이스북 때도 인스타그램에도 저격하고 욕하고 막 꾸짖고 이런 세력들은 존재했었어요. 유튜브는 특히 더 심했던 게 돈벌이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땐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미국 봐봐요. 솔직히 지금 뭐 내추럴 대회가 흥행을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보디빌딩 피트니스 대회는 올림피아 뭐 이런 거나 뭐 IFBB 그 산하 단체들이니까 이거는 사실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적대시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내추럴과 비내추럴들이 서로 적이라고 인지할 필요 없고 서로 경계선을 놓고 좀 세퍼레이트해서 운영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지금 현 이 피트니스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제 유튜버가 활성화되면서 좀 수면 위로 훨씬 더 퍼지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전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언젠가는 알려질 거였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좀 좋게 알려지는 게 좋은데 꼭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저격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솔직히 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실명 거론하기 좀 뭐한데 네. 뭐 한 명을 저격을 해가지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 정의의 사도로서 뭔가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순수하지 못한 눈을 갖고 바라봤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나는 정의를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보디빌딩계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걸로 인한 벌어들인 모든 수익금을 기부를 한다면 좀 믿겠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는 못하겠죠. 돈 때문에 한 거니까. 일단 굉장히 센 이야기여가지고 아니 아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격하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네. 보디빌딩계에서 약물 사용자들을 너 약물 사용했어 안 했어 진실을 밝히기는 굉장히 종용을 하면서 근데 너 이거 콘텐츠 왜 찍는 거야? 보디빌딩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야? 했을 때 자기네들은 그 대답을 회피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타인은 솔직해지기를 종용하면서 스스로는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 약물은 불법적인 거잖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나쁘죠. 이게 합법이었으면은 좋았을 거예요. 합법적인 약물이 존재했다면. 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현 시대에서 과연 진짜 팬티 벗고 얘기해보자고요. 과연 보디빌딩 피트니스계에서 약물을 배제한 채 진행이 될까요? 역사부터가 그거는 아예 그럼 다 뒤집어져야 돼.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보디빌더인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스테로이드 사용을 시행했는데 합법 불법이냐만 놓고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거지만 현 시대 보디빌딩계에서는 빼놓고 보디빌딩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인스타를 통해서 사실 나는 과거에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시인하셨어요. 네. 그거를 후회하시는지? 전혀 후회 안 해요.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도 알았을 정도니까 네. 그냥 어차피 이제는 시대의 흐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냥 너무 웅크려 있는 보디빌더들 좀 같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일방적으로 까이기만 했잖아요. 무슨 말하면은 그래서 너 썼어 안 썼어? 너 과거에 했어 안 했어? 이 얘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러고 있는 분위기?
사람의 개개인이 다 인격체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솔직할 사람들은 솔직해졌으면 좋겠고 뭐 꼭 그게 아니어도 뭐 솔직하면 종용하진 않아요. 저는 뭐 저격하고 그럴 생각이 1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포근고 안아줘야지 막 상처를 내고 그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보디빌딩을 다시 하겠다. 그때도 약물을 사용하겠다. 아니다. 예. 일단은 보디빌딩은 100% 할 거예요. 약물 사용은 솔직히 후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다고 해야지 모순이 아니죠. 이거는 좀 약간 엉뚱한 대답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혹시 뭐 또 실례가 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 느끼셨던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여드름 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피부 좀 신경 쓰거든요. 피부 좋으신데. 그런 게 부작용이었고 네. 그리고 좀 이제 피곤하고 근데 피곤한 건 사실 인생을 늘 피곤하게 살았어가지고 아 그리고 저도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약물을 사용을 해보셨잖아요. 티칭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 사람 약물 썼다 안 썼다 혹시 구별이 되세요? 100%는 몰라요. 그냥 가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양심에 맡기는 거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좀 힘드신 건가요? 예측은 할 수 있고 뭐 네. 7, 80%까지는 맞출 수는 있지만 이거를 100%라고 확정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약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리 최성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최성준 선생님 볼 때는 제가 약물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보디빌더를 잡아내는 게 훨씬 쉽긴 해요. 네. 7, 80%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지방이 덮여 있는 거는 더 예상하기 힘들고 네. 제 기준에서는 네. 전 안 했다고 해도 믿을 몸이에요. 왜냐면은 체지방이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근육의 사이즈 증가는 사실 약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방과 근육을 동시에 늘리면서 한계 지점까지 몰아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용님이 뭐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배제하고 그냥 했다 아니다 예스 월노로 말씀해 주세요. 예스 오 노면은 네. 저는 세모예요. 왜 딱 세모의 몸을 갖고 있어요? 세모예요. 워낙에 스트렝스가 강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남자의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내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하는 이런 게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성준 선수님이 지영님 왜 거짓말해요? 100% 약물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도 저 이거 무조건 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 편집하게 되면은 내가 최성준 선수님한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진짜로 그대로 내려고 했었어요. 내가 약물 안 했다라고 더 증거를 하나 더 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게 좋으니까 하나의 이야기만 더 덧붙일게요. 제가 약물 의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배때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 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 비대가 일어난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배때기랑 내 배때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상 진짜 많이 다르죠. 진짜 여러분 깔게요. 배를 깔게요. 제가 성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디빌더니까 아시겠지만은 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 배때기가 장기 비대로 나올 정도면은 성장 호르몬은 진짜 올림피아 선수 이상급으로 사용을 했어야지만 이만큼의 장기 비대가 나와요. 아니 이거를 장기 비드 배때기라고 부르는 사람은 보디빌딩의 보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많이 의심을 받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나 증명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상황이라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 접근법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배때기 진짜로 장기 비대가 아닌지 맞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복부 초음파를 받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병원 있으시다면은 말씀해주세요. 제 이메일로 혹은 DM으로 보내주시면은 복부 초음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싸요. 제가 이걸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가 받는 약물의 의혹을 하나를 마이너스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깔라면 제대로 까는 게 좋잖아요. 장기 비대랑 내 배때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많이 먹어서 나온 배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의심을 해주시면 전 그 의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의리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88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채널에서 이 정도의 솔직함을 말씀해 주셨으면은 나중에 구독하고 계시면은 최성준 술 취해가지고 라이브에서 딱 즉석으로 풀어가지고 300% 진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또 하지영의 모습, 최성준 선수님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